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우리가 배우자 외도를 멈추려면 배우자를 상대해서는 안 되고 상간자를 상대해서 상간자가 떨어져 나가게끔 만들어야 이들의 불륜이 끝난다. 이렇게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배우자는 나의 대화 상대도 아니고 내가 설득할 상대도 아니고 오직 상간자를 상대해야만이 이 둘 사이에 균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증거를 잡아서 상간자를 쳐내려고 노력을 하시죠. 그래서 상간자 소송 그리고 박살 이 두 가지가 상간자를 쳐내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고, 상간자 소송만 해가지고도 이것들이 떨어지지가 않고요. 박살만 내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과 박살은 항상 세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박살을 내셔야 된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지레 겁을 먹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그 사람을 꼭 굳이 만나야 될까요? 면상 보고 싶지도 않고 진짜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고 싶어요. 막상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보통 인간이 아닌 것 같은데 가서 오히려 내가 당하고 올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남편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 분노가 극에 치달아서 그 새끼를 만나면 내가 진짜 어떻게 해버릴까봐, 죽여버릴까봐 그 새끼를 만나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만나기 싫다,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께는 제가 그러면 전화를 하셔라, 문자라도 보내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럴 때 또 그럼 문자를 뭐라고 보내야 되죠? 라고 꼭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상간자 문자로 경고하기, 문자로 박살내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되도록이면 만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마나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만나는 게 제일 좋고요. 만나지 못하면 전화통화라도 하는 게 좋고요. 전화통화도 못했을 때 문자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만나서 하는 것이 가장 많은 정보가 전달이 되고 나도 정보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만났을 때 표정, 눈빛, 말투, 목소리 크기, 그리고 몸짓이나 옷차림 이런 것에서 모든 것이 그 메시지 덩어리이고, 이렇게 직접 만났을 때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이나 반응도 더 잘 알 수가 있죠. 예전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상간녀 만나러 가는데 막 찡박힌 가죽 잠바 입고 가죽 그 바지를 입고 막 부츠 같은 거 신고 간 거예요. 무섭게 보이려고. 그런 분도 있었고, 저도 상간녀 만나러 가기 전에 남편 카드로 7cm 구두, 진짜 몇 년 만에 애 낳고 나서 처음으로 7cm 구두 긁고요. 빨간 립스틱 긁어가지고 그거 바르고 그거 신고 옷 떨쳐 입고 갔었거든요. 그년이 저보다 키가 한 10cm는 작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지고 그년을 이렇게 깔아 뭉개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7cm를 또 신고 간 거예요. 이렇게 옷차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직접 만나는 거는 내가 그년한테 전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그년의 눈빛, 표정, 반응 이런 걸 또 보는 것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상간자를 찾아가가지고 막 뭐라고 박살을 냈더니 그 상대방이 내 눈도 못 마주치고 손을 벌벌벌 떨더라. 내가 각서를 내밀었더니 찍소리 못하고 손 벌벌 떨면서 각서에 사인을 하더라. 이런 모습을 보면 그 박살내러 간 분들이 굉장히 통쾌해하죠. 그게 별거 아니던데요? 제가 가서 막상 앞에 등장하기만 해도 오금이 지리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간 분들이 자신감을 얻는 거죠. 이 일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겠다,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 내가 얘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얘를 제압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얻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만나는 게 제일 좋은데 정 만날 수 없으면 전화라도 하는 거죠. 그런데 전화를 했는데도 이것이 피할 때, 그럴 때 이제 문자 메시지로 우리의 할 말을 전해야 됩니다. 문자로 하는 것도 만나는 것보다는 덜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는 거죠. 문자도 안 하려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정말 바람을 못 끊어낸다고 보셔야 돼요. 그 정도의 그 깡도 없으셔가지고 어떻게 바람난 배우자를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주 최소한 문자라도 하나는 보내셔야 된다, 이렇게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길 필요가 없이 짧고 굵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간자에게 문자를 보낼 때 길게 구구절절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간자에게 감정을 호소하려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할 거는 내가 할 말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경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길게 말할 것도 없이요, 한 서너 줄로 아주 짧고 간단하게 보내면 됩니다. 가끔 상간자에게 애원하거나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당신도 같은 여자고 애가 둘인 엄마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만하면 안 되냐. 우리 남편이 당신한테 헤어지자고 했는데 당신이 붙잡았다면서요. 붙잡지 말고 좀 헤어져 주세요. 이러면서 감정으로 호소를 하면 이 상간녀가 느끼기에는 아, 이 여자 되게 약한 여자구나. 지금 와가지고 내 머리채를 뜯어도 모자란데 문자로 나한테 비네? 그래서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를 해주는 셈이 돼가지고 지가 더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당신 남편 당신이 간수해야지 왜 나한테 그러냐. 내가 싫다는데 자꾸 오는데 어떡하냐. 이러면서 더 기고만장하게 나오고 이거는 박살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상간녀 밑에 기어 들어가는 꼴이 되는 거죠. 아주 짧고 임팩트 있게 내가 하고 싶은 말 경고와 협박을 넘나드는 그런 말들만 나열하면 됩니다. 너 한 번만 더 내 남편 만나봐. 내가 가만히 안 둘 거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한 번이라도 연락하거나 만나는 거 내 눈에 띄면 그 다음엔 네가 상상도 못할 증거 다 잡아놨거든. 이거 가지고 니네 집으로 가서 초인종 눌러서 니네 남편을 만나겠다. 니 남편 직장도 내가 다 알아놨거든. 다음에는 너한테 경고하지 않아. 니 남편에게 바로 가겠어. 이런 식으로 상간녀에게 강하게 경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간자에게 전달할 메시지는 딱 세네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증거 다 적어놨다. 네가 상상도 못할 증거가 나에게 다 있다. 앞으로 다시는 만나거나 연락하지 마라. 한 번이라도 더 내 눈에 걸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난 이혼 절대 안 한다. 나는 내 가정 지킬 거고 너만 떨어져 나가면 된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기회다. 네가 이 시간 이후로 내 배우자와 연락을 하지 않으면 그냥 무사히 놓아주겠다. 그런데 만나거나 연락하는 거 내 눈에 걸리면 그때는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나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 외의 메시지들은 아무 의미도 없고 시간 낭비이고 감정 소모일 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회는 단 한 번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간자를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요. 전화도 그렇고 문자도 그렇고 요즘 스토킹법이 너무 강화가 돼가지고 문자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보였거나 대꾸를 하지 않는데 수십 통 수백 통 보내고 매일같이 전화해서 부재중 남기고 이러면 이런 것도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회는 한 번뿐이다. 아주 한 번에 강하게 임팩트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 번만 하시고 치고 빠지셔야지 이거를 매일같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문자를 매일같이 자주 보낼 바에야 그냥 한번 찾아가는 게 낫습니다. 한번 찾아가는 것이 상간자 입장에서도 훨씬 무서운 거고요. 문자 백날 보내봐야 안 쫄거든요. 얘가 진짜 내가 무서운가 보네. 내 앞에 나타나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쫄보여가지고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 100개 보낼 시간에 차라리 한번 찾아가셔라.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해드리죠. 네 번째는 대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간자 박살을 내는 것은 가서 대화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할 말을 하러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진짜 상간자를 만나서도 막 3시간, 4시간씩 카페에서 대화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상간자가 나를 무서워할까요? 이 상간자 박살의 핵심은 상간자가 나를 무서워서 내 배우자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무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가가지고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을 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맞장구 쳐주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이 사람이 내 배우자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문자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상간자와 소통을 하려는 분이 있어요. 어제 내 남편이 스파게티 집에서 2인분 먹고 카드 결제했던데 그거 너랑 먹은 거 아니야? 너 우리 동네 왔었지? 이런다든지 우리 남편이 어젯밤에 외박했는데 또 너랑 있었던 거 아니니? 하면서 자꾸 캐내려고 한다든지 추궁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질문은 우리의 정보 부족, 증거 부족만 드러낼 뿐 절대 상간자가 이런 말을 듣고서는 인정하지도 않고 겁먹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상간자와 말꼬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티키타카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상간자와 문자 주고받았다고 하면서 이만큼씩 저한테 캡처해서 보내고 하시는데요. 상간자는 대화 상대가 아니잖아요. 내가 경고할 대상이고 응징할 대상이지 대화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티키타카 주고받으면서 말꼬리 붙잡고 늘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말꼬리 붙잡고 늘어질수록 내용에서는 물론 우리가 이제 탁탁 쳐내면서 내가 이겼다. 내가 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줬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상간자 입장에서는 대화를 한다고 느낌으로써 얘랑 내가 동등한 입장이구나 라는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섞어줄수록 더 기고만장해지고 뻔뻔해지고 별로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간자에게는 말할 틈, 대꾸할 틈도 주지 마시고 됐다. 나 네 얘기 들으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말을 탁 끊으시고 내가 할 말, 내가 할 경고, 내가 전할 메시지 이것만 생각하면서 대본을 써서 아예 그 대본대로 탁탁탁탁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상간자를 대화 상대로 보고 이렇게 말을 섞어주면 오히려 우습게 보인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찾아가는 게 나아요. 뭐 요즘 스토킹법이 강화됐다고 하더라도 한두 번 찾아가는 걸로는 처벌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 뭐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면 어떡해요. 뭐 가서 때려가지고 폭행으로 처벌받으면 어떡해요. 이런 걱정 하시는데 안 때리면 되는 거고요. 주거침입 같은 것도 얼마든지 피해 나갈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이런저런 저런 걱정을 하면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면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바람 피우는 배우자 뒤통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겁을 내지 마시고 이 구역의 미친년은 나다. 전형보다 내가 더 세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생각으로 덤벼야 이게 조금이나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